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오늘은 배꼽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직업방송이 6년 연속 공익 채널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수. 예. 취업을 원하는 직무 역량을 좀 키우고 싶은 많은 분들을 위한 채널임을 좀 인정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직업방송의 의미와 또 의의를 인정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뻔한 공식 멘트 같지만 말문이 막히네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직업방송은 더욱더 여러분들의 일자리 또 네. 직무 역량 또 성공 취업을 위해서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6년 동안 선정이 됐었거든요. 앞으로도 쭉쭉 열심히 하면서 또 더욱더 사랑받는 직업방송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오늘 잡정보센터 시작합니다. 네, 2017년 하반기 공채 이제는 거의 그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아직도 남아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도 해야 될 테고 또 그러면서 앞선 공채에서는 내가 또 뭘 못했는지 성적이 좋지 않았는지 뭘 더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들과 함께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사할까요? 세 분과 함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싸다고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세 분 지금 탈락한 친구들이 이제 뭐 주변에도 계시겠지만 강남에서 일하시니까 술도 드시고 또 방황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술김에 전화 온 친구 있지 않아요, 차코 씨? 예, 술김에 전화 올 만큼 친한 친구는 없고요. 그래요? 탈락 직후에. 탈락 직후에. 연락들이 오는 경우. 친하다는 게 아니고. 네네. 취해서 취한 김에. 취할 때는 연락이 왜냐면 저는 뭐라고 하는 편이라서. 그래요? 지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취한 다음 날. 반성의 의미로 연락드리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태용 쌤 있습니까? 최근에? 있는데 저도 뭐 술 먹고 전화하는 친구는 없고요. 정색하실 것 같긴 해요, 그죠? 안 합니다. 오히려 술 먹고 전화하는 친구들은 저기 나이 든 친구들, 야, 나 지금 회사 나가야 되니, 조금 이따 나가야 되니 이거 상담하러 많이 전화를 합니다. 예. 뭘 준비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세요, 민혁 쌤? 뭘 준비해야 되냐면 저는 아예 질문 안 해요. 저한테 제가 어떤 성향인지를 학생들이 아니까.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구직자분들 만나 보면 그렇죠. 그 질문이 다 저한테 옵니다. 만나 보면 느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구직자분들이 멘탈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학생들하고 만나 보면은 지금 사실상 뭐 공채 거의 다 끝났잖아요. 대기업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물론 이제 일부 내년 상반기 또 준비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런 기업들 계속 지원하면서 본인 스케줄 관리하는 분들도 또 많아서 좀 힘을 저희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혁 쌤 보기에 확실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잡정보센터의 비포와 애프터가 어떤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어떤 정신력이 좀 더 강해졌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그렇죠. 저희 방송 실제로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뭐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거 적용해서 합격했다고 고맙다고 진짜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인데 연락이 와요? 메일을 주거나 좀 제가 있는 학원에 전화를 주는 메시지만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확실히 저희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 공익 채널에 선정될 만큼 아주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직업방송을 제가 2013년도 11월부터 출연을 했었어요. 취업정보센터 때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컨텐츠를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런 것까지 내가 무료로 어떻게 보면은 다 내 어떤 자산을 얘기를 해도 될까? 그래서 좀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너무나 좋은 컨텐츠들이 직업방송에 많이 공개가 되고 있고 저도 다른 채널들 많이 보거든요. 저희 방송뿐만이 아니라 배우는 게 상당히 많아서 아마 우리 구직자분들도 큰 도움 진짜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방송 보고 전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직접 이제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모르는 친구들인데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학원 쪽으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본인이 전화하지 않고 어머님이 전화해요. 아이고. 마마보이들 말이에요. 예,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아쉽고
좀 어머니가 전화 온 경우는 잘 이렇게 대응을 잘 안 해주시나요? 제가 직접 전화 받지 않으니까 학원 쪽에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학생들이 좀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실패도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으면 그래요. 운 좋아서 회사 들어가도 곧 나오게 될 겁니다. 회사는 지금보다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단단함을 그렇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혼란스러운 날일 것 같아요. 왜요? 그저께 밤에 삼성이 또 인적성 발표를 했고요. 결과 발표를 해서 굉장히 뒤숭숭하고 그리고 오늘 또 그 CJ가 인적성 발표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생각엔 지금 오늘이 거의 두산 야구 같은 두산이요. 어떤 그런 정말 아주 멘붕 온 1승 3패 상태에서 완전 뒤집어진. 오찬을 맞이하는 2010년대 최강팀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마인드, 잠깐 그러니까 한 거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받아들인 구직자들은 겁니다, 자기 현실을. 현실을 받아들이지 저는 않고 두산 팬인데 뭐냐면 이제 그 민혁 쌤의 얘기는 5차전에 임하는 어떤 네, 두산 그 선수단의 마음이라는 좋은 건데 정리십니다. 전 그때- 기하거든요. 그때 저희 그때 샤이 그랬잖아요. 기아. 축하합니다. 저희 그때 그랬잖아요. 둘 다 뭐 그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그 퀵 배달 그 오토바이 네. 타서 둘 다 시험 본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삼성을 떨어져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늘 지금 이제 CJ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면 네. 굉장히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겠고 매우 떨리죠. 수밖에 없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제는 뭔가 시작하기보다는 사실 네. 뭐 결과를 기다리는 시기이긴 하잖아요. 두근두근한 요즘이. 시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잘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은 2년 졸업 예정자라면 졸업 유예할까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있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 코치님 먼저. 일단은 학생마다 상황에 따라 상이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학점적인 이슈가 아닌 즉 내가 좀 뭔가 만회를 할 수 있는 학교 내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전공 외적인 면에서 패스페일뿐만 아니라 내가 이력적인 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프로그램과 연계된 그런 걸 감안해서 졸업 유예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졸업 유예는 뭐 부분 동의를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내가 취업을 위해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 졸업 유예는 원칙적으로는 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구분을 해서 여쭤볼게요. 그게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예정이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내가 보기에는 물론 스펙이 이제 덜 중시된다고 합니다만 스펙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격증도 준비하고 많은 걸 준비한 상황의 친구와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게 준비 안 된 친구 이런 친구의 케이스를 봤을 때 많이 준비된 친구들은 어떤 걸 이제 갖춰야 되는 시기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많이 준비됐던 일단 졸업유예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 보자면 많이 준비됐던 준비되지 않았던 저는 졸업유예는 반대합니다. 하지 않아야 된다. 네. 예, 절대 반대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기회비용이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졸업유예를 하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돈도 내야 되죠. 뭐 집에 뭐 탈만한 말이 많다거나 그러면 모를까. 본인이 그 웬만하면은 돈이 드는데 굳이 기업에서는 졸업유예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는데 졸업하건 안 하건 크게 상관없는데 왜 그것을 하고 있느냐 돈을 내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의 마음의 안정일 뿐이에요. 기업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유예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차 코치님이 얘기했듯이 학점이 문제다. 근데 졸업유예하는 친구들은 또 학점 때문에 유예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극히 일부입니다. 예, 극히 일부죠. 그렇기 때문에 졸업 유예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배수진을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딱 졸업해버리고 나는 더 이상 이제 머무를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악착같이 대드는 게 더 좋지. 여러분들 그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간절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이 필요한데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 방송 봐도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간절함이 굉장히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아니면 다음에 나는 유예하고 다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함을 미루는 위해서라도 개념은 쉽지 않고 그렇죠. 어려울 수 배수의 있다. 진을 치고 하지 않으면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진짜 또 두산 얘기 나오네요. 5차전에 왔는 두산의 마인드가 이제 또 배수의 진을 치는 마인드였는데 그런 마인드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 무슨 졸업유예는 일을 하지 뭐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졸업유예는 저도 전적으로 일단 반대고 여러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거랑 오늘 지금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예요. 지금 졸업유예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못 갖췄던 거를 혹시나 뭘 내년 추가적으로 상반기에도-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고 그리고 보통 졸업 유예를 고민하는 분들이 제가 이제 학생들 만나 보면은 스펙이 나쁘지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스펙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월 정도 인턴을 자기가 하다가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 10개 정도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뭐 한 8개 떨어졌다. 2개는 되고 이랬을 때 이 패착을 경험이 내가 3개월밖에 없다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를 더 늘리면 그리고 또 요새는 되게 나쁜 그런 인턴들 그 인턴십이 많거든요. 그 구직자들 소위 열정페이를 이용해서 계속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절대 정규직 전환은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뭐 3개월, 6개월 또 뭐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너한테 뭐 도움이 될 거야. 결론적으로 그런 거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소위 주변에서 뭐 달콤한 얘기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물론 이제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95년생 또는 96년생 그 휴학을 한 번도 안 한 23살 여자분들은 저는 휴학이라든지 졸업 유예는 한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리적으로 내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 없었던 분들은 직무 역량을 지금 중요시하는 채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열악할 거란 말이에요. 경험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야 예외적으로 한 학기 정도 휴학을 하고 뭐 직무에서 필요한 능력 갖출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 구직자분들은 좀 무의미한 낭비를 저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뭐 김성재 아나운서께서 아까 질문 주셨지만 그 시간에 차라리 지금 입사 지원서를 쓰는 게 어느 정도 스펙을 갖췄다면 그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게 졸업 유예를 했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최종 임원 면접 같은 데 가면 누구 씨는 졸업 유예를 왜 하셨나요? 그때 라는 말에 뭐였어요? 대한 라고 답을 했을 때. 또 무슨 덧대기식으로 더 보태다 보면 일이 커져서 그 궁금한 건 뭐냐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유예할 분들은 합니다. 이미 하시고, 유예를 또 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시기가 결정하신 게 있기 때문에 시기가 또 지금 유예를 써야 그래, 될 우리 시기예요 또 지금이. 다음 많은 주까지 분들도 그러니까. 좀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네. 유예를 결정하신 분들 이런 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95년 6년생이 아니어도 결정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 답을 좀 드리는 걸로 해야 될 텐데 결정했다면 나중에 그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는 게 최선일까라는 답을 좀 네. 물어봅시다. 일단 대전제는 유예를 물을 수 있으면 그 학생처에 가셔서 다시 한번 물어주실 것을 안 모른다니까. 지금 손을 모았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굳이 해야 된다면 인턴 지원이 됐건 본인이 생산적으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업계나 방향에 맞게 뭐라도 활동을 하시는 걸 혹시 뭘 해야 그러니까 된다. 적을 해야 둘 수 있는 된다. 걸 활용하는 게 좋겠어요. 일주일 중에 나의 어떤 행동 축이 될 만한 주 활동을 좀 마련을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그걸 못한 채로 그냥 어영부영 가다 그렇게 또 봄 오고 벚꽃 피고 절대 또 스펙 쌓는 유예해야 쪽으로는 되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쵸. 경험 차원의 뭐 인턴이라든가 물론 스펙적인 면이 부족하다면 이를테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격증이나 이런 게 일부 필요할 수도 있는 직무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하다못해 뭐 회계사나 CPIM도 있을 텐데 그게 5, 6개월 예, 만에 5, 6개월 만에 되지 않을까. 않은 거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따라서 본인의 행동에 추가될 만한 기본 활동들 그게 이왕이면 근무 경력이 더 좋겠죠. 그런 활동을 좀 마련하는 계기로서 남은 기간을 삼으셔야 되고요. 유예는 물러주세요. 네. 자, 선생님도 저는 판단 전제하에 임원 면접에 가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봤었어요. 네. 예. 그때 어떻게 답하던가요? 근데 굉장히 궁색하게 답을 하죠. 뭐 거의 그래서 쏘쏘라는 예, 답이 거의 없네요. 그렇죠. 뭐 거의 나라를 구할 것처럼 대답을 어. 하는데 제가 가장 예쁘게 들었던 거는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저 취업 때문에 이런 불안감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추가 질문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지금 판단해 보니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 기업에서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졸업 후에 왜 하는지 알아요. 근데 굳이 무엇인가를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 중에 한번 판단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예뻤고 점수를 줬죠. 그리고 네. 만약 그 과정에 있다면 아까 얘기한 예. 대로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예, 그런 게 아니라면 딱히 예. 반대하시는 거죠.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재미는 없어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지금은 졸업 유예하면은 재학생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학교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졸업을 하고 좀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기를 간접적으로 지금 독려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원치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얼마 전에 뭐 뉴스에서도 제가 봤는데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끝까지 뭐 학생들을 챙겨.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준생들도 지금 합격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보호 그 영역을 넓히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졸업 유예하면 스스로가 이런 상황을 알아서 학교 다니면서도 떳떳하질 못해요. 그냥 혼자 이어폰 꽂고 그냥 뭔가 열등감. 뭐 참치마요 먹고 그냥 괜히 뭐 학식 먹다 쏟아 내가 오히려 자신감이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활동을 하시지 마시고 아 메인 진짜 시간 치킨 마요 참치 마요 좋아합니다 그 친구들. 매치 컵밥. 메인 네, 시간 때 이런 안 거. 먹고 항상 점심시간 끝나고나 먹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혼자 이어폰 꽂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 그런 좀 참.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은 저는 하지 마시기를. 제가 네,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네. 그 졸업 유예를 하는 학교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아까 조쌤이 말했듯이 응. 스펙이 의외로 좋은 친구들이 많이 하거든요. 여대 아닐까요 여대? 성대입니까? 아닌가요? 1위가 연대예요. 네. 네. 2위가 한양대예요. 오. 놀랍죠. 그 친구들 뭐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건가? 좀 뭐, 네, 왜 그런 자신감이 걸까요?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잘해서 들어왔지만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결여되어 있는. 예. 그렇다면 여기 중에 제가 볼 때는 민혁 쌤도 그렇고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학연수를 맞아요. 이거는 저희가 뗄래야 뗄 수, 그러니까 토익과도 같이 뗄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어학연수인 건데, 그죠? 네. 갔다 왔어요? 저는 네 갔다 아, 왔어요. 영어 이 친구 영어 잘해요. 아 잘하지는 괜찮긴 못하는데 합니다만. 뭐 예. 문화 모르겠습니다. 판단 미스였던 것 같고요. 예. 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예, 어학연수. 어학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간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것도 절대 반대입니다. 네. 해외 연수에 뭐 우리 기업에서 있었을 때 채용팀에 있었을 때 해외 연수 이렇게 써놨던 친구들 보면 놀러 갔다 왔네, 잘 놀았겠네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기간을 보고 기간도 그렇고 사실은 저도 이제 해외 출장을 많이 기업에 있었을 때 가보면 출장 가보면 거기 현지에서 우리 학생들을 많이 봐요. 예, 주로 뭐 그 캐나다 같은 데는 나야가라 앞에서 많이 보고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앞에서 보고 저기 스타벅스 1호점에서 많이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 베이징 월드컵 경기장 그 앞에서 많이 보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때로 몰려다녀. 한국말 하면서. 근데 재밌게 이름은 영어로 불러요. 데이빗 부르고 한국말 해요. 뭐 엘리 이러고서 한국말로 해요. 컴퓨터 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거든요. 기업에서 가서 뭐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인지 아니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점수를 올려야 되는 건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업에서 요즘 많이 요구하는 그 스피킹 점수 이거는 현지에서 올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좋은 학원 선택해서 다니는 것이 점수 올리기는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래도 가려면 거기서 현지, 그러니까 한국인 식당 뭐 이런 데 말고 현지인 식당 아니면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어떤 인턴십을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으면 그걸 같이 알아보고 가는 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우리 PD도 캐나다 가서 식당에 가서 한국인 식당에 가서 이랬죠? 예. 그럴 거예요. 굉장히 글로벌해 보입니까? 이탈리아도 가고. 예? 어때 보여요? 예. 영어가 는 것 같지 모르겠는데. 예. 정말 잘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어학연수가. 민혁 쌤은 갔다 왔기 때문에 네 갔다 왔죠. 저는 어. 시애틀에 있었는데 그때 어학연수 네. 스페이스 니들 뭐 브루스리 무덤 있고 뭐 이런데요. 그게 벌써 17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브루스리 브루스리 뭐 너바나 너바나 뭐, 뭐 이런 예. 밴드들 뭐 있는데 여러분들 전 사실 어학연수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는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우리 구직자분들이 민혁 쌤 어학연수를 같이 되게 총명한 사람이 왜 간 거예요? 좀 도피성으로 갔어요. 왜요? 집에서 고시 보라 그래서. 아, 그래서 또 집에서 부모님하고 개인적인 사유가 만나기 있었군요. 싫어서 그냥 아. 왜냐하면 그때 법학과 분들은 어학연수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교수님들도. 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고시에 포기 뜻이 없다는 거를 좀 약간 보여드리려고. 반항성의 그런 행위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재밌게 놀았지 그것 때문에 영어 성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는 물론 중요한데 그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중요한 직무가 많지가 않아요. 크게. 뭐 두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 보면 영어 관리, 무토익, 토스 없이 합격하는 케이스들 굉장히 많거든요. 엊그제 저희 특강 했을 때도 롯데였나요? 기억나요? 롯데에서. 어떤 학생이 자기 토익 점수하고 말하기 점수가 아예 없대요. 근데 지금 롯데 모 계열사의 경영 지원 쪽으로 네. 된 거예요? 백화점에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아, 그 인적성 통과하고 통과하고 LTE를 통과를 하고 면접을 보러 온 학생이 제가 이제 실례지만 그럼 어학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어학 점수를 아예 보유하고 있질 않다고. 근데 할 줄 아나 보네요. 그런가 보죠. 그러면서 그러겠네. 근데 이제 기업들이 머리가 좋은 게 영어 구술 능력을 면접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시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이제 기업들은 토익 점수와 실제 말하기 능력과
그리고 뭐 말하기 점수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아마 크게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길어야 한 5년 정도까지만 가고 이제는 어학 점수도 없애버리고 기업들이 실제로 그냥 바로 적합한 사람은 구술 면접을 해버리면 되니까 실제 외국계는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돈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 또는 문화 그냥 체험하고 싶다. 네. 차라리 그러면 나 궁금한 게 그거야. 파주나 뭐 이런데 차라리 내가 아까 아니면 건대 양꼬치 마을 뭐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중국어잖아요. 그런 데 가서 태성쌤 얘기대로 차라리 왜 갔냐고 했을 때 나 진짜 좀 겪어보고 싶어서 그냥 가서 예. 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여러 문화를 좀 체험해보고 싶었다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동생은 물론 그 친구는 좀 뛰어난 친구긴 합니다만 블로그를 이제 본인이 이게 에세이 같이 형식으로 쓰는 게 이 친구는 한 기간마다 이렇게 오래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쓰고 하는데 그런 근데 뭐 그게 다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위해서 그냥 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나쁠 건 없겠네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무엇인가로 남아 있으면 더 좋겠죠. 그 친구 뭐 블로그 막 예. 영어 공부를 위해서 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이제 바로 예, 그럼 뭐 영어를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것도 맥락이 있어야 되는 게 어. 재학 시절부터 꾸준하게 하면서 취준 생활까지 아. 이어지는 활동이면 모르는데 뭐가 누적이 됐으면 모르겠지만 전혀 뭐 어학이나 그런 문화적인 글로벌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재학 시절엔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제 마지막 막학기 돼가지고 이런 활동을 한다? 그럼 이제 또 공격이 들어오겠죠. 평소에는 왜 관심 없어놓고 왜 갑자기 취업 준비하고 어학연수를 갔냐? 구차한 변명이 그러니까 그냥 듭니다. 물타기 하다가 물대는 경우 여러분들 많으니까 제발 좀 신중하게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유념해야 될 건 어문 계열 친구들, 네. 특정 언어권 혹은 경영 경제학과 특히 문과 친구들인데 본인이 스페인어나 중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갔다 와서 그거의 계기로 뭔가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들이 극히 일부는 있어요. 저 역시 인도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인도를 갔다 왔거든요. 그랬어요. 저는 그게 도움이 됐거든요. 학점 연계였고 네. 카레 많이 먹고 왔습니까? 죽을 때까지 먹을 카레를 다 먹고 왔죠. 정말입니다. 카레를 안 먹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는 분이나 네. 답변을 하는 사람이나 받아드려야죠. 메인 진행자, 축하할자리거든요. 메인 진행자인데 제가 그럼. 받쳐드려야죠. 아무튼 좀 신중하게 합시다. 인도 상황 어땠어요? 두산 화이팅.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기 안에서 내가 뭐를 메이드를 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전공 언어니까 내 언어에 맞게 내가 살려서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어문 계열 친구들은 저희 말씀을 잘 판단하셔서 본인 전공 국가에서 뭘 배우거나 혹은 비전공자지만 그쪽 언어나 문화권에 관심이 있어서 갔다 오는 거 추천하되 조미혁 선생님 말씀처럼 막학기에 다녀온다거나 좀 이렇게 무리한 시도를 갑자기 뭔가 이렇게 예고치 않게 다녀오는 건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원분들도 그 자제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들도 들었었어요. 예전에 저희 뭐 전무님이나 이런 분들이 면접 볼 때 뭐 당신 딸도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영어 하나도 못한다. 요새 애들이 다 그러냐. 이제 저한테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이미 그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분들 아마 여러분들 아버님 또래, 어머님 또래이기 때문에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학연수 경험들이 딱히 어떤 글로벌 역량과 관련이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불필요한 좀 지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괜찮은 거 하나 소개를 드리면 네. 요즘에 그 학교마다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예. 외국어 학당 이런 거, 국제어 이런 거, 그렇고 국제 아예 학당. 전공을 하러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학생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내가 나가는데 들이는 돈 들이지 않고도 그 사람들을 포섭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고요.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그렇죠. 난 또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기 예, 때문에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하는 쌤 거죠. 오칠이 뭐 이런 건가요? 예, 오칠이 같이 말 잘하면 안 되고 타일러. 그러면 한국말만 하게 되고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듯이 거의 일형식 수준의 말만 할 수 예, 있는 더 좋은 거는 어. 사귀는 게 더 좋아요. 대신 엄마 몰래 사귀면은 굉장히 영어가 늘 수 그게 있어요. 아니라 사귀는 분들은 근데 실제로 영어를 되게 잘하는 거 그럼요. 하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웃어요? 뭐 영어로 싸워야 되고. 사귈 줄은 몰랐네요. 제가 영어 공부하려고 사귀는 건 예상을 인도 못하고 갔어가지고 뭐 어떻게 어떤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꼽히는 거 없었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 인도 로맨스. 인도 분들은 네. 이제 유럽 분들을 좋아하시고요. 한국에는 열심히 인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나 아까 열심히 공부했더니 어떤 공부했어요? 일단 그쪽 경제 공부하고요, 문법 공부하고요. 그쪽에서 하는 현지 언어들. 거기에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예, 델리 대학교. 델리 대학교? 이렇게 대학교로 익스체인지하는 건 문제가 교환 없는- 학생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교환학생 겸 어학연수죠 프로그램. 그랬군요. 그렇게 다녀오는 거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델리 대학교. 아, 알겠습니다. 델리가 또 카레가 먹고 싶어지네요. 어학 연수까지 알아봤고요. 이 다음으로 이제 궁금해할 부분이 학점 관리 많이 궁금해할 텐데 그렇습니다. 학점이 낮은 학생들은 또 이 부분에 많이 자기가 단점이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먼저 민혁 쌤 어떻게 보세요? 민혁 쌤 그 음. 학점 몇 점이었었어요? 전 3.96.
학부 때는 높으셨네요. 4.5에 3.96. 3.9. 대단했군요. 법대에서 그랬죠. 무려. 네. 갑자기 평가를 하시니까. 수재였네.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네, 갑자기. 고시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미국 CI를 가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학점 많이 중요한가요? 학점은 저는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점은 최대한 높일 수 있으면 높이십시오. 중요하다. 네. 네, 학점은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뭐 한간에는 뭐 4점을 넘으면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든지 뭐 잘못된 여러분들 소문들이 많은데 학점은 일단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졸업을 하면 계속 남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재학생이신 분들은 어떻게든 높일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뭐 그 A 폭격기 과목 이런 것만 들으시면 안 되고 당연히 전공 관련된 어떤 활동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경험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학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높으면 좋긴 하지만 이거는 이분들이 이제 좋아하신 것 같아요. 지원 직무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R&D 같이 본인이 전공했던 것들을 기업에 와서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 이런 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높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5 이상이면 무난하다. 기업에 가서 새로 배울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라든가 고객 접점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 학점이 높으면 뭐 나쁘지는 않죠. 하지만 학점을 위해서 또 다른 경험, 이 영업이나 어떤 대고객 서비스를 하는 쪽의 경험이 전혀 그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학점만 높였던 것, 이거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무엇이 우선순위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는 학점보다는 이거는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학점은 뭐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차 코치는? 예, 그렇고요. 역으로 이제 학점이 낮은 분들, 너무 낮아서 막학기나 2학기 남았는데 도저히 원복이 힘든 분들께는 임플란트 좀 해야 되는 분들. 사실 그렇죠. 뿌리 치료를 해야 되는 분들, 아예 그러니까. 싹 다 그냥 개조해야 되는 분들은 전공 중심으로 학점을 좀 높게 쌓으시는 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양 같은 건 금방 점수가 회복이 되잖아요. 벼락치기도 가능할 텐데 내가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걸 찾으시고 교수님만 친해도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예. 이제 또 잘 친해져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요즘 또 애들이 학점이 워낙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도 저는 공감을 하는데 복잡해져요. 학점이 낮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아,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점이 사람의 낮으면 과거에 대해서. 학점이 낮은데 그래도 괜찮아 하고 뽑는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학점이 낮으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다른 걸 가지고 있어야 상쇄할 수 돼요. 있는 뭔가 있어야 된다. 상쇄를 넘어야지. 분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학생 중에 학점이 1점대가 1점대. 근데 얘가 근데 봤더니 이 친구는 뭐 회계사야. 중국에서 복단대. 복단대가 좋거든요. 복단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거기는 이제 유학생들이라고 해서 페이버를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중국 학생들하고 똑같이 평가를 하니까 아하. 아무래도 커리큘럼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더 적다는 거를 채용팀이 알아서 그런 걸 감안했고 이분은 또 중국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했어요. 완전 네이티브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다가 나도 3점 초반이니까 뭐 또 자격증 따고 다른 거 해도 될까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하려면 아까도 이제 뭐 그 유예했다 그러면 그때 차라리 미친 듯이 해갖고 학점 좀 올리든가. 요게 최선일 수 있다는 아주 얘기. 최선이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그래요.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그 들어봐야 학점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R&D를 제외하고는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건 맞습니다. 영업을 지원했는데 4.0이 넘어. 예, 이런 경우는 굉장히 면접에서 면밀하게 물어봐요. 그거를. 아, 그럼 어떻게 뭐 그게 취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게 아니라 이 친구는 도망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는 이곳에 거죠.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 예, 회사에 여러분들 들어와 보시면 역차별, 일종의 역차별 그렇죠. 같은 거군요. 생각보다 일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대안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다른 지금 길을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어야 그렇죠. 되는 다른 이런 길을 생각이 찾기 아니죠.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6개월 지나서 저 다시 진학할래요. 네. 라고 하는 친구들을 매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학점이 매우 높으면 이 친구들을 그냥 떨어뜨린다는 아니지만 면접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정말 우리 회사를 오고 싶은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친구인지를 확인하려는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점이 매우 높다. 그런데 학점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지원하지 않은 친구다라고 할 경우에는 면접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하셔야 된다는 근데 말씀드려요. 확실히 서류 통과율은 높더라고요. 학점이 재학생 학점 보면은 높으면 성실해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게 시너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공이 이공계인데 4점을 넘어버리면 아, 이공계된 지식이 학교가 높다, 별로 그죠? 안 좋아도 예를 들어서 제 학생이 LG CNS에 입사를 했는데 여자분인데 가톨릭 대학교거든요. 학교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공대가 또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가톨릭 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인데 과 탑인 거예요. 이 친구가 4.2. 그러니까 서류 통과는 쉽게 되더라고요. NCS 공기업들도 많이 되고 그래서
골라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LG 시내스에 입사를 한 잘 케이스도 갔네요, 있고 되게. 잘 갔죠. 근데 이제 입사를 한 다음에 세종 쌤 말씀대로 이제 이 업무가 힘들거나 이러면은 좀 다른 데 이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또 인사팀에서도 그런 걸 알아서 그렇게 좀 성실한 분들은 별도로 또 케어링을 해줍니다. 그래요. 자주 또 불러주고 면담도 하니까 좀 참고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저 얘기했었는데 이제 뭐 자격증 말이에요. 네. 아까 이제 뭐 회계사나 이런 얘기했었지만 저희가 이거는 이 정도는 꼭 땄으면 한다. 그 있으면 좋을 거다. 그리고 이건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예. 오늘 확실하게 하면 예. 안 될 거 해결 하나. 봐주시죠. 예.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은 이제 우리 아니요. 가슴 속에 묻어둡시다. 더 이상 제 학생 중에 제 면접반 학생인데 그 제 수업이랑 그 주말 수업인데 그 수업이랑 그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 시험이 겹쳐서 근데 면접이 다음 주에 3개 있는데 자격증을 따고 가야 돼서 혹시 뭐 아침 시간대 잠깐 뭐 보강이 되겠냐 이렇게 연락을 준 친구가 계세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실 텐데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름이 뭐예요? 김지영 학생. 김지영 학생. 네. 여자 NHN이랑 이공계 친구인데 아니, 그럼 어떤 본인의 수업 커리큘럼의 어떤 질의 문제 아닐까요? 질이라기보단 풍부한 제공량의 차이죠. 퀄리티는 최상급입니다. 유통 2급 자격증과 본인의 커리큘럼을 헷갈려 한다는 거는 그건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본인의 글쎄요, 수업을. 저는 제 수업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마감 때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분께 제가 면밀히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상황상 면접이 최우선인데 그 자격증이란 타이틀 때문에 제가 상반기 때 그 편의점 업계 하반기에도 떨어졌는데 유통관리사 자격증이 없어서 떨어진 것 같아서요. 탈전공 해보려고 땄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물론 일말의 도움은 있겠지만 지금 상황과 시기를 봤을 땐 그리고 이 자격증 자체가 이제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고요. 많은 학생들이 2, 3학년 때도 따는 자격증입니다. 비슷한 느낌으로는 이제 물류관리사가 있는데 그나마 좀 상태가 낫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남들이 많이 할 만한 것들 있죠. 그런 건 이제 좀 안 따시는 그럼 게 좋지 유통관리사 않겠습니까? 1급은 괜찮아요? 그건 이제 2급 따고 몇 년 현장 근무를 하셔야 1급을 딸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한 번에 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어허, 그런 건 알겠습니다. 좀 비추를 하고 싶습니다. 태용 쌤도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내가 한전이나 뭐 철도공사 같은 공기업을 지원하지 않을 친구들은 컴활 자격증을 안 땄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스 뭐 이런 거. 우리 예. 대기업에서 근데 커마 1급은 좋다면서요. 그래도 저는 눈에 안 들어요. 이거 왜 했지라는 그 서류 심사를 하면서 야 우리가 대학 나온 친구를 뽑는데 이 친구들이 학교 다니면서 컴퓨터를 사용 못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활 자격증, 워드 몇 급 자격증 이런 것들 좀 안 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따지 말고 저는 이제 좀 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IT 쪽의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IT는 이제 IT 전공한 친구들은 그 일반적으로 기사 자격증을 많이 따는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 따기 때문에 그거에다 플러스 알파를 내가 가지고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오라클 쪽에서 나오는 그 OCP 자격증이 있어요. OCP. 예, OCP 자격증이 있고 또 하나는 자바 자격증이 있고 선에서 나오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SAP 쪽에 그 각 모듈별로 나오는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뭐 FIMM 뭐 이런 식의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3개 정도는 해볼 만하다. 기업에서 서류 심사할 때 이 친구 한 번만 볼까? 실제로 써먹을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은. 직접 써먹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민혁 쌤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GB 자격증 따지 마십시오. 그 뭐죠? G 품질 그 기사 자격증 관련된 GB, BB, 그린벨트, 식스 시그마 이런 자격증 근데 있거든요. 시그마 되게 싫어해요. 네, 그린 라벨 그거 이런 거 절대 따지 마시고요. 블랙 라벨은 그나마 괜찮다고 했는데 그죠? 네, 하지 마십시오. 네. 식스 시그마 관련된 자격증은 전혀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자격증도 여러분들이 취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취준생이 만약 되셨다면 학교 다닐 때야 뭐 시도할 수가 있는데 이 기회 비용이 너무 커요. 기회비용이 크다. 예를 들어서 제일 그 학생들이 무모하게 하는 게 이제 한국사 자격증이거든요. 한국사 자격증을 그것도 쉽지도 않아요. 보유하고 있는 친구한테 굉장히. 뭐 6.25라든지 뭐 제헌절 이런 거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네, 새마을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전혀 어떻게 그걸 모른다는 거야? 진짜 몰라요. 제가 지금 웃기려고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면은 아예 답변을 못해. 공항 농민운동 이런 거 막. 문제 모릅니다. 푸는 법을 배우거든요. 네. 내용을 그러니까 이야기. 자격증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전공을 잘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인데 한 달에서 2달까지 내가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자소서에 지원 동기 쓰는데 일주일만 고민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해서 무모하게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민혁 쌤께서 좀 추천하는 자격증도 뭐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이런 프로그램도 저는 들어가고 기본적으로는 없는데 이공계분들은 기사 자격증은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돼요. 내 전공에 관련된 기사 자격증, 뭐 급수는 산업기능. 제2급.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재학생이 아니시라면 왜냐면 그 시험 보는 게 1년에 한두 번밖에 없거든요.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것만 또 목을 매면 또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공계분들은 기회비용 가능하시다면 부분을 잘 따져봐야겠네요. 그렇죠. 시간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구직 활동은 이게.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도 졸업 유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언급된 직무에 지원하신 분들 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내가 땄을 때 기회 비용이 클까 안 클까 네. 이렇게 잘 따져 보시고 그 밸런스를 좀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부는 여기서 정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단 지금 이 시기를 좀 가장 현명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뭘지 저희가 과거를 짚어봤기 때문에 현명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 뭘지를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잡정부센터 금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잡정부센터 취업 컨설팅계 최강의 어벤져스 쌤들과 함께하는 시간, 어벤져스 특집 2부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가 졸업 유예, 어학 연수, 어학 성적, 학점, 그리고 자격증은 뭘 준비해야 네.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등에 대해서 저희가 조언을 들어봤죠. 2부는 네.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네, 2부에서는요. 당장 선택의 기로에 놓인 분들을 위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가장 있습니다. 현실적인 말이죠. 네. 예. 먼저 입사하고 싶었던 1, 2, 3순위 기업들은 다 떨어지고 그렇죠. 그냥 묻지마 지원 했는데 붙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 분들 계실 거예요. 먼저 태성쌤부터 여쭤볼게요. 이런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가야죠. 네. 가야 예, 된다. 저는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회사 비즈니스에 대한 그 모습 그리고 직무에 대한 모습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직접 경험해보고 발을 담궜을 때 보이는 것이 다를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보는 거는 우리가 보면 좁은 골목길이라고 쳤었을 때 한 걸음만 나가서 보면 조금 다르게 세상이 보일 수 있거든요. 뭐 만약에 담장이 쳐져 있을 때 뒤꿈치만 살짝 들어서 봐도 다른 게 보일 수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는 아니더라도 지금 한 걸음 나아가고 뒤꿈치를 살짝 드는 것 정도가 원하지 않지만 갈 수 있는 그 기업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박수기 아나운서가 이제 뭐 사실은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예. 막 들어갈 마음이 없던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예. 약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죠. 가면 그래서요? 일단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 성과를 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재지원할 때도 무엇인가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나 여기는 다니지 말아야 될 텐데 딴 데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 와 있네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도 적응 못하고 다른 대기업 지원할 때도 본인이 원하는 데 지원할 때도 받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새롭게 깨달았는데 여기가 지금 생각해보니 내 자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라고 하면 재지원하세요. 재지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근무한 동안에 열심히 했다면 굉장히 큰 자산을 가지고 재지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직무가 만약에 내가 원하던 직무가 아니었는데 합격했다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직무가 회사는 요즘에 협업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딱 그것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회색지대도 굉장히 많고 하기 맞아요.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무가 아니었더라도 그 새로운 직무를 지원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IBM에 있었을 때
처음에는 그 연구원으로 시작하고 개발자,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영업, 그리고 컨설턴트,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채용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다 아이디어에 미쳤다 그랬어요. 대해서? 예,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 한 자리에서 어렵게 이제 그 자리를 잡았는데 왜 자꾸 옮기려고 그러느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연구했던 것이 개발에서 응용이 되고 개발했던 것이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응용되고 프로젝트를 개발했던 것이 PM했던 것이 영업에서 굉장히 활용이 됐고 그것이 컨설팅에 활용됐고 인사에 활용됐고 이렇거든요. 결과적으로 채용 담당자가 되고 싶은 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모든 분야를 좀 아우르고 싶었던 거. 두 개 경험하고 같이 싶었던 존재했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길들이 보였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들이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에 어떤 형태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임하시면은 겪지 좋을 않으면 겁니다. 생길 수 없는 기회. 그렇죠. 그거 잡기 네. 위해서 겪어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우리 박성현 아나운서 얘기할 때 우리 민혁 쌤께서 콧방귀를 끼셨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셨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태성 쌤처럼 일단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 부분 동의해요. 그 부분은. 근데 다만 그러니까 너무 회사 위주로만 채용하는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강남에 이제 H교육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회사는 10명이 입사를 하면 9명이 퇴사를 해요. 입사한 지 거의 한 6개월 미만? 그 재학생들도 제가 통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해놓고는 왜 퇴사를 하냐? 입사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 또는 자기가 그 생각했던 거랑 입사 후에 조직 환경이나 문화나 업무 처리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면접도 뭐 맥락이 없대요. 뭔가 우리가 이제 방송 때 얘기하는 뭐 구조화 면접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되게 뜬금없는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기본적으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별로 인재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를 교육고인데. 그렇죠. 면접 전형에 근데 이 학생이 나름대로 이대 나오고 영문과 졸업해서 어학 쪽이나 이런 쪽에 뜻이 있어서 교육 그룹에 지원을 했고 인적성 시험도 되게 까다로웠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입사를 했더니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없다. 업무를 시켜서 자기는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퇴사를 했고 이제 다른 데로 또 이제 입사를 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편하게 대해주는 면접 회사들도 조심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 회사들. 네. 우리 장교분들 채용할 때 되게 편하게 그냥 어디 커피숍 분위기로 하거든요. 그냥 다 해줄 거죠. 그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수평적인 구조. 뭐 다음 주에 바로 출근해라. 뭐 이런 회사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좀 그 극단적으로 진행하는 회사들은 그냥 무조건 내가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입사를 하는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네. 공짜는 없는 거니까요. 너무 또 쉽고 편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차코치님 말씀도 들어볼게요. 네. 다 맞는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좀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 구직자분의 상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상황이. 내가 공백기가 있는 여러 상태에서 상황이 있을 테니까. 예, 여러 상황들에서 이제 나이가 많으시거나 남녀 불문하고요. 공백기가 1년이 넘었던 분들이 혹시 어디를 붙었다면 일단 다니면서 후위를 도모하는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본인의 고집을 과거처럼 또 그렇게 똑같이 부리면 또 그렇게 공백기가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지금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 재학생 중에 오리온 면접을 지금 앞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오리온 면접을 앞두고 3군데를 붙었었어요. 중견기업들이나 소기업들. 붙었는데 다 안 갔거든요, 본인이. 고집을 부려서. 근데 이번에 안 가면 공백기가 1년이 넘어요. 저한테도 K군? K군 아닙니다. SD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른 분입니다. 본인 수강생이셨는데요. 기억 못 하시나 보네요. 못합니다. 많아요 아하. 수강생이. 많아요? 저도 네. 많은데. 저는 기억하는데. 서로 이게 되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어쨌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안타까운 게 그 영실업 혹시 아십니까? 네, 네. 여기서 치고 생산을 있는 곳이에요. 예, 거기서도 인턴을 하고 본인이 나름 열심히 했다가 한번 전환이 안 됐어요, 뭐가. 그래서 본인이 좌절을 디딘 뒤로 취업 활동을 좀 이렇게 미루려고 안 하고 하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점점 폐쇄적이 되는 그런 이미지도 좀 갖춰지고 있거든요, 점점. 그러니까 공백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예외 케이스들은 꼭 입사를 하실 것을 좀 영실업 나와서 한 얘기인데 거기는 제 친구가 이제 거의 뭐 직원이 많지는 않지만 네. 거의 넘버 3급인데 아하. 제 나이인데도요. 네. 근데 그냥 상원을 입사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이 친구가 영업력도 좋았고 네네. 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깜냥이 있었던 거죠.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그러다 보니까 오너한테 인정도 받고 하다 보니까 스펙이 좋거나 공부를 잘했거나 그런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 후배가 거기서 아, 그래요? 기획실에 있는데, 아하. 예, 여자애인데 어. 좀 청탁 좀 하게. 그렇군요. 그럼 이제 방송 끝나고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중견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을 갈 정도는 지금은 아니었지만 아까 갔다가 나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굉장히 잘 풀리는 케이스도 있긴 있잖아요, 그죠? 많죠. 잘 풀리는 케이스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거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구직자들은 아직 입사하기 전이니까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를 자기 상황에 맞게 저는 균형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공계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취업 무조건 하겠다고 했는데 통근 거리만 너무 멀어서 거의 4시간 가까이를 그냥 길에서 허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 저는 선생님 도저히 이거는 왔다 갔다 4시간, 3시간을 보내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OX를 저희가 좀 진행해 봤는데 좀 네. 진행해 보시죠. 네. OX 얘기해 볼게요. 네, 만약에 지금 29인 사람이다. 난 30까지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대 지금? 지원자가 된다면 네. 네. 된다면 지금 원하지 않던 기업이라도 네. 묻지마 기업에 붙었더라도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OX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하나요? 예, 그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아, 이렇게? 예. 오. 여기는 X. 저는 5입니다. 5. 뭡니까? 의견들이 오, 다 예. 일치했어요. 세 분 다 오.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가야 된다.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학생. 그렇죠. 이거는 뭐 물론 케이스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분명한 건 회사 내부적으로 다 나이에 대한 기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신입사원이 입사할 수 있는 나이가 사실 30살이 넘어가면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거든요. 남자분들은 30살이 넘더라도 입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른 뭐 직무 역량을 갖췄던 뭐 어떤 강점이 있던 간에 이런 부분들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직무나 기업이더라도 일단 빨리 그 경력 단절을 끊는 게 최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좀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태영 쌤은 세모였어요? 아니요. 이게 동그랗게 안 됐나요, 이게? 오였어요. 네, 오였습니다. 이게 네, 오였군요.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나이 기준으로 보자면 약간의 여유는 있긴 해요. 보통의 경우 뭐 요즘에 많이 없어지는 추세긴 하지만 남자인 경우에는 30살, 여자인 경우에 27살로 끊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없어지는 추세긴 하지만 그렇게 기준으로 치면 아직은 살짝 1년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나이하고 상관없이 저는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코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5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판을 준비했군요. 네, 제가 갑자기 보여주지 판이 않았어요. 등장했어요. 갑자기 갑자기 준비했어요. 급조했습니다. 급조. 네. 예. 뭐 공기업도 있고요. 뭐 하다못해 어디 법무법인, 뭐 작은 규모건 큰 규모건 나이가 30까지는 그래도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가감 없이 지원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갑자기 내가 이제 29이고 30대부터는 노량진에서 공무원 학원을 다녀야지 뭐 이런 생각만 안 하신다면 정말 마지막이란 각오로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저희가 스킵을 해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런 경우가 좀 많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취준생의 고민 사연이었는데 공기업만 죽어라 준비하다가 지금 30 되기 직전입니다.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3개월은 최저시급 이상의 알바 형식으로 수습기간을 두고 채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일요일은 휴무 하지만 토요일이나 빨간 날은 출근할 수도 있고 수당은 없다. 그리고 퇴근은 현 기본 6시 반이지만 9시 한 경우도 있고 현직자 얘기 들어봤더니만 곧 보통의 중소기업보다 연봉이 더 적은 편이다. 이러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더 조건이 좋거나 직무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시간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만 일단 세 분의 OX를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갈렸어요. 이번엔 드디어 갈렸습니다. 갈렸습니다. 네. 또 여기 또 팽팽하게 갈렸는데 일단 OX를 든 우리 태용 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저는 가기 전에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 하거든요. 말라라기보다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두 가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일단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알아보다가 사연을 이제 보니까 떨어질지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오라는데. 대놓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 이렇다는 것은 들어가서 일요일 휴무고 토요일 일하는 거야. 예, 이거는 들어가서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는 기업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알아봐야 되는 것은 판단의 기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본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본인을 과대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학생들을 보면서 이 방송에서도 좀 밉상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 학생들이 본인을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기업에서는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뽑히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우리한테 계속 구애를 한단 말이에요.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기업에서 내가 원하는 기업에서 나라는 상품을 살 만큼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라는 것을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어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은 그것을 제대로 판단 못하고 달려드는 경우를 많이 그럼 봤습니다.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계속 안 없다. 되죠. 예, 계속 안 될 거고 계속 지원을 할 거고 계속 다른 탓을 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혁 쌤도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OX를 떠나서 태훈 쌤의 말에도 동감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O를 드신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문맥에서 좀 찾아왔는데 공기업만 죽어라 준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 한 것 같진 않아요. 한 3년 정도? 그리고 나이가 이제 30 직전이라는 거 보니까 30이에요. 본인이 아마 또 빠른 또 이렇게 해석해서 자기가 30 안 됐다고 지금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88 아니면 89일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공기업만 죽어라 준비했으면 지방대 여성이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방대 여성분이 거의 한 2년에서 3년까지를 공기업 쪽으로만 지금 준비를 했다면 사실 지금 사회 초년생으로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사실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뭐 최저시급, 일요일 휴무 이런 거는 안 좋은 부분들만 보신 것 같은데 뭐 파악을 해봤는데 안 좋은 거밖에 없다 그러면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아마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 보신다면 긍정적인 측면들도 분명 그 회사 생활에서 있을 거고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낯설어서 의사결정을 못 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력 단절을 일단 빨리 끊으시고 다니시면서 뭐 주말이라든지 퇴근 이후에 좀 힘드시겠지만 구직 활동을 좀 병행을 해주시는 쪽으로 가신다면 분명 이직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그냥 계속 공백기로 가져가신다면 일단 공무원 시험 쪽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 공무원 쪽으로. 네. 그래요. 태코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할 말씀을 두 분 선생님께서 다 말씀을 주셔서요. 뭐 더 보태기 의견이 회사에 대한 있다기보다 정보 확인은 좀 필요하긴 하겠죠. 그렇죠? 정보 확인이나 팩트 확인은 기본이고요.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연락을 받았다는 것부터 자체가 일단 대부분이면 일정 부분 연락을 받을 땐 급하게 연락들이 오는 경우가 이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당장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나에게 너무 나 아무 준비도 안 되는 답지 나한테 왜 이렇게 연락이 오라고 하지 하면 본인이 좀 어떤 채용 시스템을 그럼요. 거치는 게 아니고 네, 여기 이렇게 그렇죠. 뭐 붙여 있거나 이렇게. 정확한 면접이나 이런 틀을 갖지 않는다면 좀 불구하겠고요. 이력 차원에서라도 3개월만 깔끔하게 다니시고요. 조미호 선생님 말씀 그리고 태성 선생님 말씀 잘 감안하셔서 지원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3개월만 깔끔하게 다니라고 하셨는데 네. 다음 회사에 지원할 때 3개월만 다녔다고 하면 좀 끈기 없어 보이거나 그러지 아닙니다. 않을까요? 뭐 인턴이 됐다거나 뭔가 대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고요. 아마 그 일했던 근무 이력이나 이런 걸 경력 증명서를 발급 안 해줄 소지도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본인이 이력과 자기소개서 그러면 안 해서 3개월이라는 노려야겠죠. 얘기가 하다가 빨리 갈아타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만두라는 말씀이세요? 갈아타라는 뜻입니다. 아, 갈아타세요. 다른 데로 어쨌든 합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갈아타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환승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사연도 읽어볼게요. 예. 지금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채용도 이어지고 있지만 동계 인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대 중소기업 대 동계 인턴. 뭐 절대적인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떤 것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들어볼게요. 이것도 먼저 뭐 네, 학생도 차이겠습니다만 어쨌든 맞아요. 예. 상황마다 다를 것 같긴 그러게요. 한데 태성 쌤 우선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거는 정말 개인에 따라서 매우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다를 수 선택을 있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냥 보면 중견기업이 제일 좋겠죠. 뭐.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그냥 보면 중견기업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음. 그런데 내 상황이 어떤지 조금 더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그 중견 중소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사연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학생들이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대기업이 연봉도 높고 안정성도 뛰어나고 한데 그리고 그 또 공기업 공무원 준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젊은 우리들이 그 너무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4차 산업혁명도 얘기했고 했지만 그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바로 코앞에 다가온 미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참 직업인으로서 활동할 때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그때는 10년 후 정도라고 봐요. 근데 10년 후는 지금과 정말 다른 세상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에 열광하는 그곳에 몰두하지 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직장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것을 먼저 우선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안에서 대기업이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대기업인데 내가 하기 싫은 일, 그런데 중소 중견 기업인데 내가 장기적으로 봐서 이쪽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길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중견 중소를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민혁 쌤 말씀까지 짧게 들어볼게요. 중소기업은 뭐 가라고 해도 아마 학생들이 안 갈 것 같고 저는 중견기업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가 어제 방송 때 했던 메일 유업 정규직으로 갈 거냐, 롯데 뭐 스펙테클 인턴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예. 채용 전제형 인턴이라면 당연히 도전을 해볼 만하죠. 근데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 전제형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기업들만 아마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또 그냥 본인의 구직 활동을 잠시나마 연장하는 수준으로 끝날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는 중견기업 쪽으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많은 정보들 저희가 들었는데요. 오늘 그 방송 다시 보기 하시면서 어떤 걸 내가 또 준비해야 되는지 잘 체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의 김태성, 조민혁, 차재원 강사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역시 알찬 한 시간이었습니다. 답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편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